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자 이런 논의를 여야가 협상을 하다가 야당이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역자 사퇴시켜야 논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박성훈 변호사님. 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안이 있으니까 상설특검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안에 추천자 중에 다른 분들을 빼고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부 쪽 입장이나 여당 쪽 입장만 반영이 되고 그런 후보자가 선출이 될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수사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 논의에 앞서서 현재 지금 이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여러 지금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분들이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우병우송 문제도 있고 지금 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안종범 정책 뭐 비서관 얘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물러나고 그 다음부터 이 특검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 둘째, 셋째를 붙여 얘기했거든요. 그 장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굴복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특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뭔가 빨리 매듭을 하려면 특검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걸 청와대가 바랄 텐데 뭐 야당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거군요. 이게 뭐 협상 지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 줄다리기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태도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우리 뭐 실력 정치 얘기 막 나오면서 했지만 아무리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뭐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부역자니 석고대진 이런 표현까지 써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 얘기가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새누리당 입장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든 지금 모든 거라도 다 수용을 해가지고 빨리 특검이 되든 아니면은 뭐 상설 특검이 되든 특별 특검이 되든 빨리 진행을 해서 의혹을 해소하게끔 하는 것이 선출된 그 대의민주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전략을 선택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두 가지 한번 봅시다. 지금 3대 조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특검 채택 안 되고 질질 끕니다. 이게 지금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유리하죠? 이거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이 뭐 안 받아들이고 계속 특검 안 되고 이러면요. 지금 대통령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혹은 해결되지 않고 그다음 시국선은 계속 이어지고 광화문에 사람들 나오고 이러면요. 대통령의 어떤 지금 잃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잃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얻을 게 없다 하더라도 잃을 게 없으면 그 정치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그다음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이 지금 세 가지 조건을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큰 성공이라고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렇게 역시 우리의 주장이 이때까지 다 맞았고 그 부역자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건 저도 맞는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 그 문고리 3인방 쫓아내고 그다음 우병우 수석 쫓아내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승리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세 가지를 던져놓고 그 여권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무조건 성공이다. 얼마나 좋은 속칭 꽃놀이패라 그러죠. 꽃놀이패가 될지 안 될지는 나는 꽃놀이패를 똠데 상대가 또 묘수를 뜨면은 외통수가 됩니다. 이거는 정치는 생물이라서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사람 장막에 둘러싸여 갖고 소통을 못했냐를 지적드렸는데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야단만 치는 거예요. 대통령 당신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만 하게 되면 야당 지지율 올라갑니까? 아까 잠깐 나왔지만 더민주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 보여야 될 거는 자기네가 진짜 집권하고 싶은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특검을 연기하면 할수록 누가 유리합니까? 야당이 유리할 것 같죠? 근데 저게 나중에 반대로 변해서 보수를 결집을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그리고 여당도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최순실 특검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북풍 특검입니다. 송민순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뭐 북한하고의 뭐 인권 문제 나왔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적죄라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래야 여야 간에 어떤 법을 갖고 진검승부를 하는 게 보이면서 이제 정치다운 거지. 이거는 뭐 잘못하다가 야단 치는 것만 서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보호하려고 나오는 이건 정치 아닙니다. 한국 여야 모두. 근데 이제 뭐 여적죄가 될 수 있다는 게 견해를 주셨습니다만 이제 법률가에 따라 해석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직은 이제 사실관계가 정립이 100%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일단 송민순 회고록의 논란이 붙어서 뜨겁게 가다가 결국 최순실 씨의 그 PC가 공개되는 바람에 파일 내용 그리고 많은 것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흔적이 보이면서 완전히 뭐 상황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야당에서는 특검 서두를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여유 있게 좀 잡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답답한 건 새누리당이겠죠. 정진석 원내대표 그 답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무슨 자기네들이 특검 하자고 그러는 것도 중단하자는 것도 뭐야? 또 사퇴 요구했고 국민들께 뭐 송구스럽던 사죄 말씀 드렸고 특검 하자고도 했고 충족 못한 게 뭐 있어? 야당도 국정운영 전반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 자, 어쨌건 앞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과연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지, 박정호 대변인. 대통령이 빨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한 수준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주말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내부가 너무 한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첫째 하나는 우선 빨리 국민들이 그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내가 이런 인적 쇄신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과연 인적 쇄신을 할 때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그 인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무런 주변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또다시 옛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또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가 대통령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고 청와대가 흔들려서 국정이 어수선하면 유일한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과연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아까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정치인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지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좋은 정당 그리고 좋은 지도자 감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